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 유다현입니다. 해독, 피로, 침묵의 장기. 이 세 가지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 하면 아마도 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기관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흔히 콩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신장은 우리 몸에 독소를 걸러내는데 그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는데요. 또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로 통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이 신장 질환은 그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희의료원 신장내과의 이태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콩팥이라고 하면요, 이제 뭐 양쪽에 강낭콩 모양으로 나 있는 모양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콩팥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콩팥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 뒤에, 네. 등 쪽에, 척추 양쪽에 한 쌍이 존재합니다. 이게 모양은 콩. 그러게요. 정말 강낭콩처럼 생겼네요. 색깔은 팥.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콩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되게 자기 주먹 한번 쥐어보실까요? 자기 네. 주먹만 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가 무게가 150g, 두 개 하면 300g이죠. 우리 몸의 0.5%에 불과한 작은 장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는 일은 대단히 많아서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배설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 몸의 혈중의 노폐물을 네.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은 노폐물이 몸에 쌓여서 네. 소위 요독증, 요독증, 오줌독이라고 쉽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조절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의 체액, 그러니까 물이나 전해질 또는 산염기에 아주 정밀한 조정을 하는 그런 기구라서 이 콩팥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은 네. 그런 체액의 장애로 부종이 생긴다거나 고칼륨 혈증과 같은 전해질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대사성 산증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내분비 기능을 합니다. 네. 되게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킨다거나 또는 조혈 호르몬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조혈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혈압 조절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조혈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빈혈이 온다거나 비타민 D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뼈가 약해진다거나 또는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콩팥의 크기는 우리 주먹 정도 크기가 양쪽에 있는 거고 주로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 근데요, 저는 오늘 사실 이거 처음 듣는 단어인데 콩팥 안에 있는 필터라고 해서 사구체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요? 조금 전에 신장은 혈액 중의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정수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 정수기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게 사구체입니다. 뒤에 그림 보시면은 사구체의 경우에 잘 보면은 유입 부위가 있고 유출 부위가 있어요. 네. 유입부를 통해 들어간 혈액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여과액을 만들어내면서 노폐물을 배출해내게 되는데요. 네. 노폐물을 배출해내고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유입 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구체라는 거는 이제 정수기의 또 필터 예. 역할을 한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교수님. 내 콩팥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아는 법은 혈액 검사를 해서 혈중 크레아티닌이라는 네. 물질 농도를 재는 겁니다. 이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근육이 대사되어 나온 노폐물인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상이 1이라 할 때 네. 콩팥 기능이 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청 크레아틴인 수치가 2가 되었다. 그러면 정확하진 않지만은
반 이하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러한 그 혈액 검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혈액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흡연만 잘 봐도 아, 그래요? 우리가 신장의 상태를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오, 소변으로도 이제 내 콩팥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뭐 정상적인, 그러니까 건강한 소변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컵이 정상 소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소변은 정상이지만은 우리 몸에 탈수가 있거나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경우에 나타나는 소변인데요. 정상 소변은 연노랑의 투명한 소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몸에 탈수가 있을 때 몸의 수분을 몸에 자꾸 그 저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축된 소변이 나가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좀 진한 소변이 진한 나가는데 소변. 심하면 황갈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 또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소변도 물같이 거의 거의 색깔이 없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세 가지 경우에는 정상, 탈수가 있을 때,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각자 본인의 수분 섭취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품류가 있다. 네 번째 거품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단백뇨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젖색뇨, 이거는 혈뇨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혈뇨나 단백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네. 지표라고 할까요? 그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종종 소변이 탁한 분들이 있습니다. 탁한 색깔. 예. 대개 우리가 요산이나 인산이 많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일시적으로 탁하게 보이는 거가 있어요. 네. 이때에는 요산이나 인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종종 요로 감염증이 있을 때 네. 소변이 탁하게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염증 세포가 많아서 보이는 건데 네. 이거는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되는 반응이고 종종 대장균 같은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냄새가 진하게 독하게 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변의 색깔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콩팥이 안 좋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콩팥이 안 좋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만성 콩팥병 또는 만성 신장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신장의 기능이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빠지는 그런 병이고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네. 합병증으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이고. 그래요? 이러한 만성 신장병 외에 급성 신부전도 네. 있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요로 감염증, 그러니까 감염증.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것들 그런 게 있겠고요. 네. 신장암을 비롯한 여러 개의 종양들도 있고 거기에 돌멩이가 생기는 요로 결석증 그리고 낭종, 물혹이라고 해서 낭종이 생기는 낭종성 신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또 이렇게 콩팥이 안 좋을 때 물을 마시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뭐 정상인들도 이제 물 뭐 하루 2리터 정도 마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콩팥이 나쁜 환자가 물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 안 좋아요? 네. 왜요? 왜냐면은 콩팥에서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부종이 오고 혈압이 올라가서 신장 기능을 또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더 많이 먹을 경우에는 혈액이 희석이 되는데 네. 특히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해서 그런 게 생기고요. 심하면 의식을 좀 잃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적게 먹으면 어떠냐 하는 건데 적게 먹는 경우에는 탈수가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적어져서 그것도 역시 신장 기능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네. 그 콩팥 나쁜 분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흡연을 먹는 게 중요한데 되게 뭐 엄격히 얘기하면은 네. 전날의 흡연량 더하기 500 내지 600cc 정도의 흡연을 섭취하면 되게 흡연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자기의 소변의 양을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네. 어려운 거긴 한데 하루 이틀 재보면은 되게 흡연 섭취가 일정하다고 볼 때 오줌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양이 내 흡연의 양이 이 정도야 하는 거를 되게 가늠을 하고
거기에 500cc 정도를 이제 추가로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이유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외부로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그 등등 이런 경우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설사를 심하게 했다. 그러면 많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요, 이번에는 치료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콩팥이 안 좋다는 거를 좀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 뭐 꼭 이제 어떤 수술적인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뭐 식습관이나 뭐 생활 습관으로도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초기에 정확히 진단을 해서 네. 잘 관리하면은 상당히 신장 질환을 완전히 억제할 수도 있고 오. 치료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식단 관리에 있어서는 되게 싱겁게 먹고 콩팥에 부담을 주는 단백질 섭취를 줄여라. 아, 단백질 예. 섭취, 예, 줄이는 거. 하나의 원칙이고요.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칼로리 섭취를 당연히 줄이고 네. 운동을 많이 해서 비만 상태를 탈출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인 질환이 있는 분들, 당뇨병이 있으면은 혈당 관리를 엄격히 하고 혈압이 높으면은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더욱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초기에 진단을 해서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게 좋다는 건 뭐냐면은 네.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되게 그 증세가 명확하지 않아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콩팥병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있다면은 초기부터 적절히 관리해 주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은 걸 초기에 발견을 한다면 이제 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가 있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콩팥 기능이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이게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 시기를 만약에 놓쳐서 만성으로 가게 되면 뭐 투석이라든지 또 이식 같은 것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되게 초기에 잘 관리해서 진행이 더 되지 않으면은 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는 종국에는 말기 신부전까지 가게 말기 되거든요. 말기가 되면은 투석을 해야 되고요. 말기 전 단계에서는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콩팥을 잘 관리하되 불가피하게 나빠진 경우에는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된다. 적절한 타임에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네. 되겠고요. 투석이나 이식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흔쾌히 네. 그걸 잘 받으면 되겠다는 말씀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꺼릴 게 아니다는 생각이고요. 치료 빨리 받아야죠. 예, 예. 근데요, 교수님 궁금한 게 이제 만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그 정말 그 말기가 될 때까지 잘 못 알아채나요, 몸이? 말기까지는 잘 못 알아채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부분 초기나 중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네. 나중에 이제 한 3기 정도 되면은 되게 몸이 피곤하다거나 밥맛이 없다거나 어떤 분들은 매식겁기까지 하고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몸이 좀 이상해 하는 경우에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 또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내가 혹시 콩팥병이 생긴 건 아닌지 하는 거를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메스껍거나 뭐 입맛이 없다 이러는 경우는 뭐 계절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냥 모르고 많이 넘어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투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투석 방법도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혈액투석하고 복막투석 두 가지가 있다는 네. 게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보면은 환자의 팔에 있는 혈관에 주사바늘이 두 개가 꼽혀 있습니다. 주사바늘 큰 주사바늘이에요. 네. 혈액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그 주사바늘을 통해서 혈액이 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네. 가운데 인공신장 기계의 투석기로 갑니다. 투석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폐물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진 혈액이 다시 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혈액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대개 인공신장 기기가 있는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3번
월흑금, 화목토 투석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그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게 문제는 그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혈액 손실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혈액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심장이 부담을 준다. 또 가장 문제는 이게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 의료인이 같이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다음 이제 복막도 설명해 주세요. 복막 투석은 이제 복강에 투석액을 넣어서 높임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의 경우에 이제 복막관 가운데 복막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복막관에 투석액을 연결을 하는 건데 위에 있는 투석액, 파란 투석, 맑은 투석액이죠.를 복강 내에 집어넣고요. 집어넣은 다음에 6시간 동안쯤 되면은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복막을 통해서 이 복막액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배액을 하게 되는 건데 배액한 거는 위에 투석액이 맑고 깨끗한 거와 달리 노폐물이 함유된 배액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집에서 되게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6시간마다 이걸 하루에 4번씩 반복해 주는 건데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잘못하면 균이 들어가서 복막염이 올 수 있고요. 또 단백질도 많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이나 몸 속에 있는 이제 그 혈액들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두 걸러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런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 또 생활 습관도 그만큼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지키면 좋을까요? 아까 그 일반 투석 환자가 아닌 일반 신장병 환자의 경우에는 식단과 생활 습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초기 만성 콩팥병 환자하고 투석 환자는 조금 다릅니다. 초기 환자의 경우에는 신장병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막는데 주안점을 둔다면은 투석 환자의 경우에는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합병증 둬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싱겁게 먹는 건 동일한데 투석 환자는 더욱더 싱겁게 먹어야 되고요. 인이나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특히 투석 환자는 여기에 대한 그 관리가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상당히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환자는 이제 그 진행을 억제시키는 데 집중하고 또 투석 환자 같은 경우는 합병증 예방하는 데 더 이제 주의를 해서 하는 거군요. 이 콩팥은 간과 마찬가지로 침묵의 장기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겨울철은 신장이 약해지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체온을 따뜻하게 지키고 또 건강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병 환자는 저나트륨 소금을 먹으면 좋다. 뭐 요즘 이렇게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저나트륨 소금이 또 유행이잖아요. 아무래도 나트륨이 많은 것보다는 좀 낮은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 아니에요? 왜요? 아닙니다. 신장병 환자가 나트륨을 적게 먹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부종도 예방하고 혈압 올라가는 것도 막고요. 특히 이를 통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것도 예방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저나트륨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트륨은 적지만은 함량은 적지만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문제인 겁니다. 특히 왜냐하면은 콩팥 환자의 경우에는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칼륨을 많이 먹을 경우에 고칼륨 혈증이 오게 되고 이러한 고칼륨 혈증은 심장에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킨다거나 심하면은 심장 마비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칼륨이 많은 저나트륨 소금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병 환자 같은 경우 저나트륨 소금을 먹으면 안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신장 결석을 방치하면 혈관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요. 정말일진 궁금하거든요. 정답은 뭔가요? 그건 세모표 정도로 할까요? 세모군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결과가 있긴 합니다. 신장 결석이 있는 환자가 나이를 먹으니까 동맥 질환이 더 많이 생기더라. 그런 보고가 미국 캘리포니아 대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요. 이 결과를 보면은
신장 결석과 심혈관 질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장 결석이 있을 때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한 정답은요, 세모고요. 마지막입니다. 신장병 환자에게는 과일이 안 좋다. 과일이 안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과일이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게 맞아요? 네. 왜요? 왜냐면은 그 야채, 과일 다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건데, 네. 그 아까 칼륨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은 나트륨의 배설을 더 잘 되게 하기 때문에 네. 혈압에도 좋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콩팥이 나쁜 환자의 경우에는 콩팥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장의 문제가 가능하고 이것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신장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너무 높은 음식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과일이 좋다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해로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태원 교수님 모시고 신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오늘은 오이를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이는 칼륨이 적어서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아삭아삭한 오이를 이용한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껍질을 벗겨줍니다. 칼 말고 필러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필러로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벗길 필요는 없어요. 뭐 중간중간 껍질이 살짝씩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이는 껍질을 벗긴 후에 반으로 잘라서 씨를 제거해 줍니다. 마늘은 잘게 빻아줍니다. 자, 이렇게 마늘에다가 액젓 준비했어요. 이 피시 소스인데 그냥 피시 소스 없으면 그냥 까나리 액젓이나 그런 거 쓰셔도 돼요. 액젓을 한 2스푼 넣고요. 꿀을 1스푼 넣습니다. 식초, 올리브유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약간의 건 고춧가루도 넣어줍니다. 새우인데요. 새우는 소스가 잘 배게 이렇게 등을 갈라가지고 소금물에 살짝 데쳐놨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새우를 여기다 버무려 줄게요. 이렇게 넣고요. 오이는 손으로 잘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완성된 샐러드를 그릇에 담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이 새우 샐러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콩팥 건강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당뇨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비만과 당뇨병이 증가하고 또 신장 질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콩팥 질환에 대해서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상황이 심각해진 다음에 병원을 찾아서 투석이나 또 이식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 소변 건강 잘 체크하시고 또 이상 증상이 있을 땐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